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주도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보고 상승의 이유와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픔에 담긴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늘 상한가 담당 파트너라고 소개를 해주셨다가 슬픔에 잠긴 파트너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일단 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어요. 오늘 1,428원까지 고점 찍어내면서 이 초강세 흐름 속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저점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2년 전 수준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서 이제 올해, 작년에, 재작년 하반기부터 주식 투자를 진행하셨던 거의 모든 종목과 우량주들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좋게 말하면은 지금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과매도 구간이다. 저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쁘게 말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 물려있는 상황이라서 힘이 없는 이제 속상한 자포자기하는 주식 투자 이제 접어야 되나라고 포기할 법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프닝에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손실 중인 종목들을 매도하지 않는 매도 금지 명령을 제가 감히 좀 내려드리고 싶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는 수익 중인 종목들. 자율적으로 분할로 수익 챙기시면 되는데 자, 이제 정상적인 종목들, 개별 종목에 오늘 악재가 발발한 게 아니라 시장이 블랙스완으로 무너지면서 같이 직전 저가를 이탈하는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는 종목군들은 가능한 10월 1주차에서 2주차까지 충분히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늘어보시는 거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스닥 지수 차트 보고 이제 코스닥 업종 차트로 좀 넘어가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작년, 재작년 우리 일봉상 추세 하단 제가 1,500포인트와 11,000포인트를 나스닥 지수가 깨지 않는 선에서 목금, 월 3거래일 동안 반등에 성공하느냐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재작년 하반기에 만들었었던 우리 주요한 지지 구간이었고요. 자, 이번에 6월달, 7월달 대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점이 바로 1,500포인트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새벽 시간이죠. 현지 시간 금요일 기준으로 1,800포인트 정도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새벽 시간 1,500포인트를 깨면서 이 2년 동안의 최저가를 깨면서 추가 낙폭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2년 동안에 28개월 만에 거의 최저점 영역을 1,500포인트를 지지해 주면서 반등하느냐 이 방향성이 오늘 돌아올 새벽 시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우리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의 증시에 선 반영되어 가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구간에서는 1,500포인트를 이탈하더라도 일시적인 이탈 이후에 다시 V자 반등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500포인트를 이탈한다면 앞으로는 주요 지지선이었던 1,500포인트와 11,000포인트가 강한 저항으로 바뀌면서 추가 하락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시간에 있을 나스닥 지수가 1,500포인트, 2020년도 8월 달 이후에 이 최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와 연결지어서 이제 코스닥 지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이제 나스닥과 동일하게 작년, 재작년 5월 달부터의 최저가 라인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제가 710에서 740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지 목금, 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710포인트의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함에 따라서 밑으로 더
강력한 지지선인 현재 구간 690에서 710포인트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가 앞으로 우리 시장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도 5월 달이니까요. 지금이 9월 달이니까 약 28개월, 29개월 만에 최저점 수준까지 지금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자, 지금의 구간은 제가 6월 달, 7월 초 증시가 무너졌을 때 여기서 매도 금지 명령을 내려드렸습니다. 왜?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저는 830에서 840까지 추가 상승을 예고해드리면서의 매도 금지 명령을 내려드렸었는데, 자, 지금의 구간이 690에서 710포인트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게 되면은 다시 이 박스의 상단 830 정도까지의 추가 상승을 저는 10월 1에서 2주차까지의 우리 기술적 반등이 또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제 조건은 나스닥 지수가 1,500포인트를 깨느냐 안 깨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지어서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자, 코스닥 지수가 6월달 그리고 7월달 폭락장에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자 830에서 40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던 것을 고려한다면, 자, 지금의 구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더라도 조금 더 참아서 10월 1주차, 2주차까지 일주일에서 3주일 정도의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보시고 나서 더 유리한 가격대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 청산 여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에 0.75%의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자, 점도표가 미준 연준의 금리가 4%, 5%까지도 내년에 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증시가 점점점 빠져가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11월 달, 12월 달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일정이 없는 10월 달까지의 반등을 노려보고 그 이후에 가격적인,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가 비중을 조절할지 아니면은 더 높은 목표가를 바라볼지를 우리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자, 오늘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우리 코스닥 690, 710포인트 지지 반등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전에 새벽 시간에 있을 나스닥 지수의 1,500포인트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를 잘 점검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주식을 내가 들고 있다면 내가 수익 중인 종목들은 자율 매도를 해도 되지만 손실 중인 종목들은 현재 구간 매도 금지 명령 제가 내려드린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가능한 10월 1에서 2주차까지 잘 견뎌내시고 페닉스의 최저점 매도를 잘 피해가시는 전략을 일단은 위기 상황 잘 버텨내셔라라는 좀 이야기 3가지를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후에 우리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오늘 방송에서는 좀 이야기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하단 노랑톡에 입장하시면 우리 지수의 단기 변곡점에서 지금은 조금은 비중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에 대한 부분들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하셔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에 대해서 종합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종목을 매도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단기 변곡점은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 2주차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변곡점 어디가 될 수 있을지 노란톡방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 중에 또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전화나 문자, 노란톡으로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전화번호는 아래 보이는 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자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STX입니다. 네, 오늘자 상승률 살펴보니까 STX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오르는 걸까요? 네,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니켈이라는 핵심 재료가 필요한데 지금 니켈에 대한 이제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지금은 거의 100%에 가깝다. 그래서 만약에 수입량이 중국에서 끊어버리게 되면은 마치 네.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관을 닫았을 때 관련된 우리 천연가스나 뭐 국제유가가 폭등하듯이 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이 수출을 안 해주면은 이 니켈이 모자라서 이 니켈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악재죠. 그래서 우리 증시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 광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니켈과 관련된 광산의 소유를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진행한 기업들이 이제 와서 그 투자했던 부분들이 니켈에 대한 공급망이 차질이 생기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지수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2,500개 종목들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정말 손가락 뭐 몇 개로 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좀 증시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니켈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주도주 형태의 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주는 STX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가 이제 니켈 광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갑자기 돌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과거에 14,000원에서 3,000원대까지 주가가 4분의 1 토막 정도 조정을 받았었고 80%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고 그리고 자, 이중 바닥을 지나고 있다가 자,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니켈 광산을 투자했다라는 이슈가 동사의 강한 상한가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관련된 테마주들 지금 시점에 미리미리 점검해서 바닥에 위치해 있다면 거래대금 매기가 유입되기 전에 미리미리 관심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XX 같은 경우는 직전에 고가 라인을 자, 거래대금 없었던 이 박스권의 상단을 오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저는 동 종목이 오늘 대장주로서의 강한 매도세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키움 현재가를 바라보도록 하면은 상한가 매수 대기전량이 65만 주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분봉상 오늘 아침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한번 골파기가 진행됐었던 자, 3,6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자, 내일 한 번 더 시초에 시세 분출하고 거기서 시가를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추가 상방이냐 하방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STX 그룹주죠. XX 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오늘 자, STX 그룹이 우리 지주회사가 상승이 나오면서 같이 좀 바닥에서의 추가 시세가 좀 나오게 된 종목입니다. 자, 과거 동 종목도 14,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고 그 시세를 반납한 자, 추세 하단에서 자, 정말 정직하게 박스권의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 동 종목이 플러스 장중에 자, 25%까지 시세가 나와서 지금은 우리가 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지만 자, 추후에 이 종목이 3,000원 후반, 4,000원 밑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자, 과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이나 계속 4,000원, 3,900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앞으로 관심 종목 추적해 두시다가 XX 중공업, STX 중공업이 3,000원 후반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그 매수 타이밍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 기회를 자, 노려보셔도 되겠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켈 관련된 우리 이슈들, 자, STX 하면은 조선, 기자재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 부각됐나 싶지만 사실은 광산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대장주 XX가 등극을 했고 그 밑에 XX 중공업이 자, 부가 종목으로 시세가 매수대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실시간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3위 종목 STX였습니다. 니켈 관련주로 오늘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STX 중공업도 함께 살펴보면 좋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3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황금 ST입니다. 네, 황금 ST는 어떤 이유로 상승을 하고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이제 수익이 한번 났었던 종목인데 오늘 뭐 특징적인 섹터로 더 큰 고가를 돌파를 하는 바람에 오늘 좀 특징 섹터로 좀 들고 봤습니다. 자, 동 종목은 스테인레스, 철강을 맡는 업체예요. 근데 니켈이라는 그런 원자재가
2차전지를 만드는 데도 필요하지만 배터리를 만드는 데도 필요하지만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데도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철강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 철강주들이 최근에 포스코 그런 포항지수소의 문제들 그리고 현대제철의 파업에 대한 이슈들로 테마주 형태로의 시세가 나왔었고 제가 우리 황금 ST라는 종목을 우리 중소형 철강주 관심 종목으로 이제 좀 시세를 노려봤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또다시 이 종목이 스테인리스와 관련된 사업 영역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니켈을 다룹니다. 그래서 니켈과 관련된 그런 이슈와 수급이 붙게 되면서 오늘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 직전의 고가를 종가상 뚫어낸다는 것의 의미는 과거의 한계는 이제 나의 한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식시장에 천명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상 8,700원 구간과 8,500원 구간을 깨지 않고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위로의 추가 상방이 더 크게 열려있는 종목으로 우리 황금 ST, 우리 과거의 스테인리스, 오늘은 니켈 관련주로서의 시세를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장주는 오늘 아침에는 황금 ST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자, 갑자기 돌연, 자, 우리 분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침 09시 06분에 우리 황금 ST가 먼저 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고 간 종목이 바로 EM플러스 종목이에요. 자, 아침에 9시 6분에 치고 가서 1시간 지나서 EM플러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10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EM플러스는요, 자, 니켈 광산에 대한 베트남 쪽의 그런 광산 쪽으로 사업 영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자, 뒤늦게 부각이 됐습니다. 자, 부각이 될 거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요이 땅 하자마자 바로 니켈 관련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먼저 황금 ST가 올라갔다가 황금 ST가 조금 조정받으니까 그 다음에 EM플러스가 베트남 쪽의 니켈 광산 이슈로 다시 10시에 시세가 1시간 간격을 두고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주식이 우리 테마주가 올라갈 때도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이 올라갔다가 빠지면은 다음 종목 올라가고 순환매 형태로 우리 테마주들의 급등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우리 오늘장 아침에 먼저 선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은 황금 ST지만 자, 현재 시간 기준으로 10시 이후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은 EN플러스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제 EN플러스라는 종목을 저희가 이제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제 그래핀 관련된 탄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라는 이슈 때문에 EN플러스 지난주 특징주로 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자, 이런 쪽으로의 사업으로 지난주 시세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니켈 광산에 대한 베트남 쪽의 이슈로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 지난주에도 매기가 강하게 유입되어서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특징주로 한번 이제 들고 왔었던 종목인데 자,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7%, 8%에서 플러스 25%까지 저점 대비 고가 상승률 30% 이상의 거진 상한가 가까운 좀 시세를 만든 종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자, 동 종목이 이제 탄소 나노튜브, 즉 그래핀 이런 쪽으로의 테마주로 과거로부터 엮여 있었던 종목이 이제는 우리 니켈 관련된 테마주로 둔갑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분봉상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가격 라인이 3,350원, 3,95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렸던 자, 주체들의 평단가를 고려해서 우리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타이밍 시청자분들이 자율적으로 노려보시기 좋은 종목으로 EM플러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우리 T플렉스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히토르 관련주예요. 이제 희귀광물 관련주로 해서 우리 미중 무역 갈등이 생겼을 때 히토르 관련주, 미중 무역 전쟁 반사이익주로 좀 부각이 되다가 자, 오늘은 또다시 니켈 관련된 이슈들, 테마주들이 아침에 좀 시세가 나오면서 자, 우리 T플렉스 종목도 황금 ST와 유사한 주가의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직전의 거래량을 더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장중에 플러스 15%까지의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장중에 4,550원까지의 낙폭을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아침에 물리신 분들과 그리고 신규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4,200원에서 4,500원 구간 이 종목의 과거의 저점을 다졌던 구간까지 다시 조정을 받고 우리 단기 저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4,000원 초중반 가격에서는 다시 한번 저가의 분할로 접근하셨다가
또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우리 니켈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분출이 되면은 바닥에서 사놨던 물량들을 분할 매도 진행하는 형태로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오전장 다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니켈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코스피 2.4%, 코스닥 계속해서 장중에 저점 기록하면서 3.1%까지 하락한 가운데 니켈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서 황금 ST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주셨으니까 더 자세한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대망의 1위는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푸른저축은행입니다. 네, 푸른저축은행은 최근 들어서 조금 급등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자 또 상승을 했네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타임머신이 있다면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7월 달 금리 인상 수혜주들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리드코프, 그런 메리츠 그룹주들 전방위적으로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다 공부를 하고 나서 중소형 은행주인 우리 푸른저축은행과 제주은행이 정말 기록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푸른저축은행은 사실 방송에서는 많이 다뤄서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서 오늘 특징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오늘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진 않아요. 저희가 7월 19일, 20일에 서울경제TV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동사가 26,000원에서 주가가 8,0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우리 중소형 금리 인상 수혜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8,000원, 9,000원 대비 지금 17,000원 정도까지의 추가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증시가 빠지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 수혜주들은 오히려 수급이 강하게 몰려가는 그런 특징적인 그림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직전에 저항이었던 16,000원과 16,500원권을 오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다라는 거는 당분간 더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려서 마지막 피날레 슈팅 이후에 고가에서 물량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떠넘기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나오겠다라는 의지가 오늘의 거래량과 이 전고점 돌파에 좀 표출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달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도 두 번씩이나 푸른저축은행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의 관심 종목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2차 파동 이후에 눌림, 그리고 마지막 3차 파동의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3차 상승 이후에 마지막으로 차익실현 떨어지는 구간은 대폭락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번 차익실현이 떨어지더라도 26,000원에서 16,000원까지 10,000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거의 30-40%가 조정을 받은 건데 잔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이중천정, 삼중천정을 찍고 그리고 나서 전저가를 이탈하면서의 대폭락,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구간은 굳이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감수하셔서 우리 금리 인상 수혜주들을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올라갈 때 바닥에 많이 빠지는 종목군들 실적 좋은데 기업가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싸게 박일 세일할 때 잡아서 마치 과거의 푸른저축은행이 저점을 다지고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공략했더니 큰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 조금 더 저점 매수 기회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같은 날 이야기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제주은행입니다. 7월 중순쯤에 저희가 추천주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시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저희가 노랑톡에서 8월 29일 기준으로 이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이루어낸 날 또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종가가 6,400원이었는데 지금 가격은 11,000원까지 거의 또 50% 이상의 시세가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리 인상 수혜주들 지금 전고가를 뚫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언제나 대폭등 이후에는 대폭락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0,000원, 9,500원 익절선 잡고 지지선 대응하시길 좀 당부드린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우리 금리 인상 수혜주들
대장주는 오늘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이지만 후발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두 가지만 빠르게 브리핑 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CI 평가정보라는 회사입니다. 자, 우리가 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인과 개인이 어느 정도의 신용등급과 어느 정도의 연봉과 이런 재산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신용정보 업체들이 지금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SCI 평가 정보. 과거에 암호화폐, 가상, 업비트, 비스덤의 그런 우리 계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런 본인 인증하고 이런 쪽으로의 테마주도 부각이 됐었지만, 자,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의 그런 언택트, 비대면 이런 쪽으로의 수혜주로도 테마주로도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6,900원에서 최근 2,300원까지 조정을 받고 직전에 박스권의 상단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들 다시 한번 테마가 지속이 됐을 때, 자, 우리 SCI 평가 정보는 과거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만들었었던 3,400원의 구간이 동 종목의 주요한 변곡점으로 자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3,4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슈팅 자리를 오늘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저희 오전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리드코프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은 그 전에 이야기를 들었었고, 자, 리드코프는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니까 후발주로 리드코프 종목도 우리 대부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신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오늘 장중에 플러스 5%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이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최근 거래량 대비 거래량이 우상향을 기록하면서 주가도 같이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이제 오늘장 우리 니켈 관련주들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우리 시장에 아쉽지만 유일한 상승 테마로 시장을 그나마 좀 움직여가고 있다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로 단타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오늘만큼은 보유 중인 종목들 매도 버튼 누르지 말고 잘 이겨내시고 가능한 10월 1주차에서 2주차까지 견뎌내겠다라는 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주식시장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 폭락장 못 버티고 패닉셀 최저점 매도를 진행하면은, 자, 그때부터 내가 파니까 그 종목이 올라간다, 상한가 간다, 이런 이제 시장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6월달, 7월달 폭락장도 잘 견뎌내신 것처럼, 자, 이번에 폭락장도 여러분들 장 끝나고 퇴근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한강 뛰기도 하고 산책도 좀 하시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잔도 오늘만큼 해도 괜찮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징주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바로 푸른저축은행으로서 금리 인상 수혜주들 이야기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장 같이 폭락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멘탈 관리 민경철 파트너님이 도와서 책임져서 이야기를 해주실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그리고 또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또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 이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네. 네, 15%요. 85,000원요. 네,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은 15%, 매수 가격은 85,000원이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자 살펴보니까 61,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네요. 네. 네, 추가 매수의 여력은 좀 있으실까요? 아,
불안해서 못 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연결해 드려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시청자님 많이 힘드시죠, 오늘 자. 예, 네. 예. 야,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청자님께서 가장 이제 궁금하신 점이 이제 혹시 어떤 부분이실까요? 지금이라도 네. 이거 제가 지금 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하나를 다 네. 이렇게 팔고 매도를 네. 하고 네. 한 종목으로 이렇게 갈까? 네, 네.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야 될까? 모든 종목이 다 지금 물려 있거든요, 저는. 네, 네. 근데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셀트리온 제약의 차트가 지금의 차트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우리 헬스케어 차트도 거의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대응 전략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연초에 한번 우리 항암제 이슈로 정말 큰 시세가 나왔다가 그리고 이때 우리 19년도에 신라제니 자, 우리 임상 3상이 실패하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 꼬꾸러지고 그리고 나서 HLB랑 셀트리온이랑 임상 3상 성공하면서 자, 26,000원에서 26만 원까지 10배가 또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그 약간 파동이 이제 상승 파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지금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파동이 자 바이오 주기가 자 이 고가에서 이 고가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기간이 자 1년, 2년, 3년이 걸렸고요. 자 이 고가에서 다음 고가로 넘어가는 데의 시간이 제가 예상하기로도 한 2년 빠르면 2, 3년, 1, 2년 늦으면 3, 4년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지금의 이제 투자하신 금액이 뭐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바라보실지 모르지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바이오 주기는 1, 2년, 2, 3년 정도를 바라보셔야 그래야 바이오 매기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뜨거워지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셀트리온이 제약바이오 테마를 타고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면은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1, 2년 이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과거에 자,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자, 10만 원짜리가 뭐 이제 23,000원까지 무너지는 데 있어서 26,000원까지 무너지는 데 있어서 자, 이 구간, 자, 이 직전의 저가를 이탈하는 자, 뭐 한 4만 원대 물려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000원에 물려가지고 26,000원까지 빠졌는데 초기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럼 손실이 마이너스 30~40%가 나 있을 텐데 자, 거기서 최저가에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바이오 상승턴이 와서 주가가 10배 회복할 때 수익을 본전을 못 내고 네, 배가 아픈 상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이렇게 과매도 구간까지 무너뜨렸을 때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신라젠이 하한가를 3번 기록하면서 26,000원까지 셀트리온 제약을 무너뜨렸을 때 자 여기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못 버티고 매도하신 분들은 추후의 상승을 누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견디고 폭락장, 과매도 구간 잘 이겨내신 분들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정말 버티는 거 힘들죠. 하지만 관점이 1, 2년, 2, 3년 크게 보시면은 이 오늘의 이런 일련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하락의 파동도 네, 하락 파동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기간 조정 마무리돼서 매집을 끝나게 되면은 자 거기서부터는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텐데 시청자님께서 당장 지금의 이제 투자하신 자금을 이제 어떤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 자녀분들을 결혼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급하게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조금은 우리가 좀 호흡을 길게 중장기적으로 1, 2년, 2, 3년 정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좀 단기 대응을 하고 싶잖아요, 시청자님. 그러면은 추가 대응을 통해서 어느 구간에 좀 매도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네. 자,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대금이 터졌던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자, 누구 얼굴은 모르겠지만 자,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큰 손이 될 수도 있고 투자 조합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셀트리온 제약을 정말 역대급의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우리 상한가 그리고 나서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이 자, 53,000원입니다. 자,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큰 손들이 주가를 강하게 바닥에서 매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격대를 지지받았던 가격이 53,000원이기 때문에 자, 이 가격이 26만 원까지의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작점은 과거에는 저항 구간이었으나 이 저항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고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자, 53,000원 구간이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번 주 이제 증시가 이제 무너져서 코스닥이 690, 710포인트 구간까지 거의 28개월 만에 저점이기 때문에 뭐 2년 동안의 저점이면은 앞으로 2, 3년 지나면은 지금 코스닥 지수의 저점보다는 2, 3년 후에 코스닥 지수가 더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중장기적인 관점도 있겠지만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3,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10월 1주차, 2주차까지의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53,0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6만 원 부근, 6만 원 밑으로 조정 시 여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평단가를 좀 관리를 하셔서 추후에 추가 상승 나오는 관점에서 자, 85,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권 도달하게 되면은 일부는 네, 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고 나중에 동 종목이 자, 6만 원, 5만 원대가 이 종목에 좀 저가 매수하기 좋은, 좀 추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26만 원에서 지금 거의 5분의 1 토막. 마이너스 75% 고가 대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가격 조정은 막바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냥 견디시면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지만 자, 단기 대응은 6만 원의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춰서 올라가면은 자, 이 과거의 전저가 자, 75,000원에서 85,000원 구간이 자, 과거에는 지지 구간이지만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한 시점부터는 이 75,000원, 85,000원 구간이 단기 저항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자, 시청자님도 지금 85,000원의 평단가가 형성되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 이때 거래했었던 우리 올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8월 달까지 매수했었던 모든 사람들 또한 주가가 75,000원, 85,000원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본전권 오면은 본전이라도 물량을 좀 정리해야겠다라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75,000원에서 85,000원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한번 이 8만 원, 7만 5천 원, 8만 5천 원에서 비중 조절했던 물량은 다시 이중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오면은 5만 원, 6만 원에서 재공략하는 형태로 좀 단기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큰 관점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뭐 제약이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아직까지는 뭐 실적에 뭐 폭발적인 증가가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자, 과거력을 보면은 자, 2, 3년, 3, 4년 주기로 계속 주가가 폭등하고 폭락하고 폭등하고 폭락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폭락은 견뎌내셔야 되는 구간이고 그 시간을 빠르면 1, 2년, 저는 길면은 2, 3년 정도까지 자, 다음번 마음 뜨거워지는 상승 구간이 앞으로 이제 1, 2년, 2, 3년 안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시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들고 가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은 오늘장 좀 일단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하시는 형태로 좀 네,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궁금사항 있으셨을까요? 네, 전화 연결이 끝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죠. 하나 시스템이요. 13,1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10%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오늘 시스템. 들어갔는데 약간 단기적으로 보고 제가 들어갔는데 조금 밀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네네, 매수가는 13,000원, 비중 네네, 10%. 13,100원이요. 네, 13,100원, 비중 10%. 지금 살짝 네네.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폭락장에서 사실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시청자님 평단가가
이제 뭐 약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상태가 굉장히 좀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시스템 종목의 큰 관점에서 차트를 보면은 아까 이제 살펴봤었던 우리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까지의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하나시스템은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냈었던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 박스권의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박스권의 등락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자, 우하향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시스템이 뭐 태양광이든 방산이든 우리 하나의 그룹주로서의 계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는 종목이지만, 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이미 바닥인 종목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반면에, 자, 아직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11,500원, 12,000원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아직 안전벨트 생명선으로 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주요한 우리 매물을 형성했던 우리 11,500원, 12,000원 구간을 또 뚫어내면서 여기서부터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고, 자, 이번에는 11,500원, 12,000원 구간을, 자, 지지를 해주느냐, 지지를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추적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님께서 이제 중요하신 부분은 뭐 손절가나 목표가가 궁금하실까요? 네네. 네, 저는 손절가를 11,900원 그리고 11,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근거는 과거에 이 종목이 2년 전에 저항이었던 구간을 뚫어낸 변곡점이기 때문에 11,500원, 19,500원까지는 한번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지를 점검해 볼 만하고요. 자,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분할로 우리 11,5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평단가를 관리하시다가 분할로 접근하시다가 튀어오르면 저는 목표가 1차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이 종목의 과거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추세 상단까지 오면은 빠져요. 추세 상단까지 오면 차익 실현 떨어집니다. 추세 상단까지 오면 차익 실현 떨어지고요. 추세 상단까지 오면 또 떨어집니다. 자, 앞으로 이 추세 상단이, 자, 이 고가가 낮아지고 있는 거 시청자님 확인되시나요? 네네. 그러면 목표가가 16,000원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 15,000원까지만 올라와도 수익을 챙기고 나오겠다라는 전략을 취하시고 15,000원 정확하게 거기에 딱 매도하고 전략 매도하고 나오겠다가 아니라, 자, 15,000원까지 올라가면은 수익이 5%, 15% 정도 발생이 되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5%에서 일부 정리하시고 10%에서 일부 정리하시고 마지막 최종 매도를 15,000원까지 분할로 진행하겠다라고 좀 취하시면은 크게 이제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11,500원의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하니까 그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시세 노려보는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500원이요? 네, 11,500원에서 12,000원입니다. 아, 11,500원에서 12,000 구간이요? 네네. 이게 그럼 방산주로 그게 되나요? 네, 방산주로도 이제 하나그룹주들이 엮이는데요. 우리가 이게 반기 보고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사업적인 부분들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이라고 제가 우리 전자공식 시스템에다가 이제 유가증권 검색을 해서 반기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가 주요 제품이 어떤 거냐 보니까, 자, 방산 쪽으로의 매출액이 74%고요. ICT 관련된 매출액이 이제 25%가 발생이 돼요. 그럼 이제 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자,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1월달, 2월달 우리 푸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부터 방산주로서의 시세가 나왔었고요. 지금 러시아가 동원령을 선포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군사작전이었는데 지금은 전쟁이라고 이제 못을 박으면서 동원령을 선포해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 방산주의 호재로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자,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연초에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연초에는 그런 부분들이, 자,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테마주, 방산주 테마 뭐 여러 가지 방산주들이 지금 대다수 고가에 위치해 있는데, 자,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증시 하락에 대한 우려로, 자, 방산주들도 같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구간이 이제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만약에 좀 뭐 지금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자, 언젠가는 그런 전쟁 리스크가 종결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원히 장기화가 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 방산주의 호재인 모멘텀들이 소멸이 되면은 자, 방산주들이 주요한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추가 낙폭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자, 이제 방산주로서의 가격을 박스권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리스크는 전쟁이 끝난다. 군사적인 그런 위협들이 종결이 된다 하면은 방산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가격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무너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재무적으로 자, 이 연간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재무적으로 주가가 자, 4,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5배가 올라갔는데 자, 아직까지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재무제표상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과 모멘텀으로 시세는 4,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5배가 올라가고 그 시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적의 증가는 크지 않아서 자, 이 회사가 뭐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는 뭐 지금의 가격 뭐 12,000원, 13,000원, 15,000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방산주 그리고 지금 전시 상황이라는 그런 프리미엄이 조금 붙은 일봉상의 좀 고점 영역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가격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이유는 이 회사가 방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가 시장에 악재지만 이런 종목들에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좀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지만 자, 이런 이슈들도 언젠가는 소멸이 되면 과거의 시세를 다시 반납하는 그림까지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는 손절가 11,500원 그리고 12,000원 구간의 지지선 대응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투자 상담 조언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종목 오늘장 현재 시장 상황 종합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자의 투자 조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케어랩스를 8월 30일 수요일에 알려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23% 상승, 오늘도 장중에 20% 넘게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하나 리뷰를 해보고 오늘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케어랩스라는 종목이 이제 코로나19 우리 테마주로 한번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만들어진 최저가를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 케어랩스라는 종목이 코로나19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5,200원, 5,300원까지 조정을 과거에 받았다가 150% 이상의 시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7,000원까지 또다시 시세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순에 8월 말에 8월 30일이죠. 자, 이 구간에서 여기 5,200원, 5,3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가의 물량을 확보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이제 상담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셀트리온 제약처럼 과거에 1,000% 시세가 나왔다가 그 시세가 마이너스 80%, 75% 가격 조정을 받은 저점을 다지고 이중바닥을 다지는 구간은 10만 불짜리 저가 매수 기회고요. 100만 불짜리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플러스 23%, 오늘 월요일 장중 24%까지 시세가 나오면서 거의 한 보름 만에 한 2, 3주 정도 만에 보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한 3, 40% 정도의 상승이 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가 이제 굿닥이라는 그런 의료 플랫폼을 이제 만드는 업체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만큼 조정을 받았다. 자, 주식이라는 게 테마는 돌고 돈다. 그래서 우리 제약바이오, 플랫폼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과거에 부각됐다가 그 시세를 반납한 리셋한 구간에서의 이중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청자분이 이제 판단을 하신다면 혹은 내 종목이 이렇게 저점에 위치해 있다면 이 종목에 개별악재가 없는 한 빠질 때 매도가 아니라 잘 홀딩 견뎌내시고 평단가를 관리하셔서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W 구간의 오른쪽 구간에서 잘 매도 청산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굿닥이라는 플랫폼, 의료 플랫폼 업체가 오늘 시세가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그리고 플랫폼, IT 기업들도 케어랩스를 따라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안 좋아서 자, 이렇게 이중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종목들 이제 함부로 최저가 매도하지 마시고 케어랩스 종목처럼 반등이 들어오면 그때 매도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시간으로 우리 코스닥 지수가
조금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마이너스 3.5%까지 무너졌던 코스닥 지수가 자, 오전장 10시 20분에서 10시 50분에 단기 저점을 찍고 그래도 분봉상으로 이제 다시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690, 71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코스닥 업종 종합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자, 2년 전 28개월 만에 저점이 바로 케어랩스의 첫 번째 저점이죠. 그리고 지금의 구간이 케어랩스로 따지면은 이중바닥입니다. 즉 코스닥 지수 또한 우리가 급등을 노려본 자, 케어랩스의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 이유는 자, 28개월 만의 저점과 그리고 저점을 다졌고 이중바닥에서 반등이 나오죠. 코스닥 지수도 결국에는 케어랩스가 더 큰 종목은 아니니까 코스닥 지수를 케어랩스가 추종하는 것이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자, 우리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저점을 다졌다라는 거는 자, 이중바닥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높고 반등은 저는 10월 1에서 2주차까지의 반등을 단기적인 반등을 예상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자, 케어랩스 종목처럼 단기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 네, 지금의 이중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네, 우리 추세 상단 영역대에서 익절할까, 본전 매도할까, 약손절 매도할까를 판단해서 우리가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 하락장 대비를 네,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방송에서는 연말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이야기 못 드릴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네, 오후장 추가 대응은 노랑톡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전장 시황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이용하셔서 노란톡 입장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